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캘거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에브라함 손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제작하게 된 배경은 캘거리에 있는 세이트 컬리지를 다니는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함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캐나다에 있는 컬리지에 들어가서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직장을 쉽게 얻을 수 있고 영주권도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민 컨설턴트들도 이런 말로 유학생들을 많이 모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소프트웨어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이 캐나다에 와서 완벽하지 않은 영어로 그것도 2년 만에 소프트웨어 스킬을 배워서 취업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중국인들이나 인도인들, 중동인들은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나라 사람들이 CEO인 회사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기 나라 사람들을 많이 추천하고 이제 뽑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니는 회사도 중동 사람이 CEO인데 거의 대부분이 그쪽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경영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는 없더라고요. 이제 삼성이나 LG 같은 곳을 들어가야 되는데 LG는 캐나다 연구소가 없고요. 삼성은 있지만 온라인 결제를 하는 그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뽑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고자 하는 한국 학생들을 도와주는 커뮤니티도 거의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제가 작년부터 세이트 컬리지의 작은 클럽을 만들어서 프로그래밍 기초와 이론을 가르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할 수 없게 돼서 다르게 도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 이메일과 링크드인 프로파일 링크가 이 밑에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나 저와 프렌즈를 맺고 싶은 분들은 메일이나 초청 레터를 보내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학생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어떤 분야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 소프트웨어 분야가 워낙 방대하고 또 너무 많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전공자들이 많이 선택하고 회사에서 많이 뽑는 분야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는 시스 어드민, 그러니까 시스템을 관리하고 유지보수 해주는 분야이고요. 두 번째는 프론트 엔드 개발자인데요. 어, 그러니까 웹 페이지라든가 화면에 보이는 웹 브라우저 상에서 보이는 화면을 이제 개발하는 분야고요. 백엔드 쪽은 그 프론트엔드에서 날라오는 요청들을 실제적으로 뒤에서 서비스 해주는 쪽을 말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영역이 있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와 데이터베이스를 다 아우르는 풀스택 개발자도 굉장히 많이 뽑고 있고요. 또 QA 엔지니어, 뭐 게이밍 프로그래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렇게 뽑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프론트엔드 쪽이나 풀스택 쪽으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본인이 어느 쪽으로 갈 건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소프트웨어 기초 지식이 없는 가운데 이거를 선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졸업할 때쯤 선택하면 되겠지라고 또 많이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최대한 빨리 1학년 이내에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택해서 그 경력에 필요한 기술들을 학생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더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한다면 뭐 학교에서는 HTML, 자바스크립트, CSS 뭐 이런 것만 가리키는데 요즘 대부분의 회사들은 프레임워크를 쓰고 또 프레임워크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액트나 앵귤러나 Vue.js나 라라벨 같은 것들을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개인적으로 더 한다든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실력과 경험을 쌓고 그것을 이력서에 추가해야 경쟁력이 있는 레주메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먼저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빨리 배워서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죠. 뭐 자바라든가 파이썬이라든가 C나 C++, 쉘 스크립트, PHP, HTML, CSS, 또 데이터베이스, 웹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익힐 수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본적인 것들, 뭐 자바라든가 HTML이라든가 CSS,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무조건 익혀야 되고요. 그 외에 필요한 랭귀지들은 자기가 찾아봐서 시간을 투자해서 익혀야 돼요. 그러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프로그래밍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 가운데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서 해결하면서 프로그래밍 실력이 올라가게 되죠.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은 작년에 취업한 학생은 하루에 6시간씩 코딩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코딩 외에도 뭐 Git, 거의 모든 회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소스 버전 컨트롤 툴인데 Git도 익히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윈도우 환경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회사들이 리눅스 환경에서 개발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리눅스에 익숙한 사람들을 뽑고 있고, 그래서 리눅스 환경이라든가 뭐 모바일 환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떻게 이제 환경을 구축하고 개발을 해나가야 되는지, 그런 연습을 미리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랭게이지를 익히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그 www.hackerrank.com 여기랑 recode.com, 이 두 가지를 제가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한 가지 예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ckerrank.com인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사인업을 디벨로퍼로 사인업 하시고, 그러면 이제 내가 프로페셔널인지 학생인지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등록을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학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제 졸업하냐, 뭐 내년에 졸업한다고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익힐 수 있는, 또 내가 연습해 볼 수 있는 랭귀지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인터뷰 프리페레이션 킷, 이걸 연습하면 되고요. 자바를 연습하고 싶으신 분은 자바를, C++,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문제들을 알고리즘적인 문제들을 그런 연습을 하고 싶으신 분은 이것을 연습하면 됩니다. 여기에 또 데이터 스트럭처, 뭐 파이썬, 알고리즘, 굉장히 많은 랭귀지들을 프랙티스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아주 유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바를 해보면 자바의 if else를 프랙티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요. 문제가 이렇게 쭉 서술이 돼 있고, 그래서 여기 샘플 인풋인데 3을 넣으면 아웃풋으로 weird가 떠야 됩니다. 그리고 24를 넣으면 이제 not weird라고 뜨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밋을 하면, 런을 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출력해 주고요. 만약에 결과가 제대로 나와서 서밋을 하게 되면 다음 넥스트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 연습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해커랭크가. 또 리코드도 똑같은데요. 여기도 가입을 하시고 들어가면 아까 전에 봤던 해커랭크랑 비슷한 것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대신 여기에서 좋은 건 경연대회도 할 수 있고요. 또 제가 코드를 짜서 올리면 이게 상위 몇 퍼센트의 퍼포먼스를 가진 해결책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유용한 것은 github.com, 그래서 git을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툴인데요. 온라인 저장소죠. 그래서 많은 오픈 소스들이 이 github에 등록이 돼 있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 코드도 올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퍼블릭으로 설정해 놓은 오픈 소스들을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를 쓰는 것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github를 쓰면 git도 연습할 수 있고요. 또 많은 유용한 코드들을 github에서 다운로드해서 그것들을 보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용한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공부 방법 중에 하나는 잡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서 회사가 구인을 위해서 올린 잡 포스팅을 한 번씩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올린 잡 포스팅을 한 3, 4개 정도 보면 각 개발자들에게 요구하는 공통적인 기술들이 뭔지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잡 사이트는 링크드인, 또 인디드, 몬스터, 워크플레이스, 이 정도 제가 주로 많이 사용했던 잡 사이트들이고요. 여기에서 예로 인디드를 한번 보여드리면 indeed.com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현재 제가 있는 캘거리에 여기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을 위한 잡 포스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프론트엔드 데벨로퍼 주니어가 있네요. 찾아보면 하나, 둘, 셋, 몇 개가 나오는데 일단 몇 개를 선택해서 봐볼게요. 이 회사에서 올린 잡 포스팅인데 여기에 퀄리피케이션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 지원할 자격, 미니멈 퀄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이 회사가 요구하는 기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랭귀지, 뭐 자바나 파이썬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PHP, 자바, C#, 오와 파이썬,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의 경험이 있는지, 또 Git 같은 버전 컨트롤 시스템에 대한 경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또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앵귤라, 뭐 리액트 이런 것들은 S이네요. 그리고 리눅스로 개발을 하나 봅니다. 여기는. 그래서 리눅스 베이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요런 기술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사에서 주니어 웹 디벨로퍼에게 요구하는 기술들입니다. 두 번째 회사를 봐볼게요. 두 번째 회사는
responsibility고 minimum qualification 이걸 보면 최소 1년의 경력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있고, 또 이제 로직이나 로지컬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고, 여기에 랭귀지가 있네요. 자바스크립트, PHP, HTML, CSS 이 정도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닥 없네요. 세 번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것도 첫 번째 거랑 똑같네요. 참고로 다른 풀스택 엔지니어 디벨로퍼를 요구하는 잡 포스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여기 있네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여긴 NoSQL, REST, Full IP, 리눅스와 터미널 환경에서 개발을 하고, Node.js, 또 자바스크립트, HTML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 이거는 이제 풀스택 디벨로퍼니까 데이터베이스 영역까지 또 백엔드 영역까지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앵귤라, 리액트 이런 프레임워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개를 찾아보시면, 이렇게 몇 개를 찾아보시면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 있는 회사들이 개발자들에게 어떤 랭귀지를 요구하고 어떤 기술을 요구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모아서 정리를 한 다음에 내가 학생 기간 동안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 외에 뭘 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 파악하고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면에서 저는 이제 이 취업 사이트를 몇 개를 가끔씩 들어가서 기술 파악을, 내가 뭘 익혀야 되는지 기술을 파악하는데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력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서류를 통과하려면 이력서가 회사의 요구사항과 최대한 맞게 되어 있어야 되죠. 특히 회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여기 이제 스킬과 요 익스피어리언스 요 부분이거든요. 한국에서는 학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북미권 회사들은 아무래도 실력 지향적인 면이 강하다 보니까 뭐 교육보다는, 학점보다는 오히려 그 얘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익스피리언스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은 워크 익스피리언스는 일단 없죠. 없기 때문에 이력서 이 익스피리언스 부분을 채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퍼스널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픈소스에 커미트한 내용들을 이력서에다가 빼곡하게 이제 채워놨어요. 이게 GitHub인데요. GitHub에 보면 이제 오픈소스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내가 포크를 해서 어떤 그 사람 소스를 수정해서 커밋을 하게 되면 내 이력을 나중에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이더라는 모니터링 툴인데요. 자동차에서 쓰이는 그 툴인데, 제가 거기에 두 개의 커밋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이게 마스터에 머지가 됐습니다. 언제 올렸고 언제 머지가 됐는지 2018년 10월에 했네요. 취업한 다음에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 활동을 많이 안 해서
취업용으로 많이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 외에 다른 프로젝트들의 이제 커미트한 내용들을 그 레주메에 하나씩 하나씩 채워서 저는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물론 퍼스널 프로젝트도 별도로 또 준비를 해서 레주메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이런 스쿨 학교에서 하는 대형 프로젝트들, 조금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들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프로젝트들을 많이 해서 이 이력서를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친구는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알람, 클럭을 만들어 갖고 크롬에 익스텐션으로 그 등록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드는 길지도 않고요. 한 50줄밖에 안 되는 것이었는데 이 학생이 인턴으로 지원할 때 그 경험을 굉장히 좋게 봐서 바로 인턴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점보다 오히려 그 경험을 더 좋게 보는 회사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A를 맞으려고 많이 노력하기보다 오히려 B나 요 정도 맞고 요 정도에 만족하고 개인 프로젝트를 별도로 준비를 해서 이력서를 준비하는 게 오히려 취업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회사 입장에서도 프로젝트를 많이 한 학생을 하이어링 할 것 같아요. 학점이 높은 학생보다. 제가 앞으로 조금씩 이제 영상들을 만들어서 올릴 건데 소프트웨어 백그라운드가 없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기초부터 준비되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소프트웨어 스킬을 잘 익히시고 또 경험도 최대한 많이 쌓는 가운데 이제 캐나다에서 성공적인 취업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